네, 가꾸토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성탄절 2부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탄절이죠.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12월 25일에는 술을 덜 마시면 오늘 마시는데 두 번째 요인인 한파가 몰아쳐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스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뭐 예수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태양신의 어떤 기념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어쨌든 전통이란 게 있으니까 다들 뜻깊은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는 참고로 인드라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신을 믿지만 참고하시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그럼 또 방송 중에 얘기할게요. 676회 억설타임즈 시초 2022년 12월 24일 이놀리 성렬형 지지율 상승 한국갤럽 몇 달 추세 이탈 VOA 세운영 원희룡 김태우 최인호 젊은 시각 배승희 어전 서정욱 아침한개 추북의 레이진 어슬렁어슬렁 벌써 아프리카 벌써 7년 니키 김현석 VOA 금투세 세운영 김태우 최인호 원희룡 서정욱 어지연 배승희 젊은 시각 아침한개 추북일 김현석 소박사 김여한밤 안달공학 국토전략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레이진 니키 이런 제목입니다. 항상 반쪽 타도 해방 투쟁과 통일자유 대안을 위해 재능 기부로 포부를 이루시는 인드라님께 감사드려요. 요새 방송을 보다 느낀 점이 있는데 흡연과 하늘이 통일자유 대안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시는 인드라님의 시기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몸에 좋은 전통 음료와 거기에 어울리는 떡을 포스팅했는데 인드라님은 시기 질투하는 하늘 때문에 그랬는지 포스팅이 됐더군요. 다시 한번 인드라님을 건강을 위해 전통 음료와 거기에 어울리는 떡을 포스팅하니 흡연을 하지 마시고 전통 음료와 거기에 어울리는 떡을 드시기 바래요. 항상 반쪽 타도 저쩌고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또 인드라가 담배를 끊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말씀 고맙고요. 저는 뭐 하늘 신 이렇게 신이 인드라를 질투할 리가 없죠. 크나큰 존재이신 신이 하찮은 미물인에 지나지 않는 인드라를 시기할 이유는 없죠. 제가 부족한 거죠. 뭐. 됐어.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딸기를 아프리카에 하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드월드 더 멋진 세상 팀의 박승훈 이분이 있는데 이미 프로젝트가 마감이 됐는데도 이게 작동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한국인이 남들이 다 어렵다는 그 만주에서의 그 농사 다들 포기했던 그 만주나 연해주에서의 농사를 성공시켰고 거기에 어떠한 소름 끼치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스탈린이 어떻게 했죠?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만약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잔존시켰다면 어떻게 됐겠죠?
지금 연해주는 그냥 한국인 판이 됐겠죠. 네. 그만큼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응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적응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벌 7년님께서 새마을 정신을 아프리카에 전달하고 계시죠. 새마을 정신이면은 아프리카 빈곤을 탈출시킬 수 있다.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경제석학,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그 친구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정책에서 영감은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키부츠 정책보다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 정신, 자조 파시즘이 아니라 자조 정신이 핵심인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죠. 이 새마을 정신을 아프리카에 보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박사, 한국과 미국 한파 쓰나미가 밀려온다. 편서풍이 요동을 친다. 이것은 저는 기후음모론은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동안의 기후음모론에 대해서 인드라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인드라의 특이한 전 세계에서 인드라처럼 주장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 되면은 어느 정도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종합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미국 공군 보고서가 이미 20여 년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 해냈냐,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인드라가 봤을 때 개별 기술들은 다 개발됐고 종합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늦을 수 있다. 그래도 2030년 이내에는 또 기후에 대한 어지간한 통제 기술, 제어 기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드라가 세계 최고 음모론자나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강조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 지진을 일으키는 것보다 인공 지진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진 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제어 기술이 훨씬 더 어렵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베리타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뭐냐면 인공 지진이 발생했는데 핵실험으로 그거를 감지하는 그러한 기술은 훨씬 20-30년 뒤에서나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얻었다 이거죠. 이게 그 차이예요. 기술의 차이가. 그러니까 인공지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생산보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유통이 더 기술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유를 생산하기보다 이 원유를 정제하고 유통시키는 기술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과학기술을 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전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 편서풍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이잖아요. 지구과학이고. 근데 이 편서풍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인데, 여기서 이 편서풍은 바꿀 수가 없죠. 지구가 자전하는 한.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데 여기에 거기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편서풍이 부는데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미세한 영향을 끼치면 그 편서풍의 흐름이 예, 보다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한 편서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제트기류다. 그러면 제트기류에 뭔가 영향을 준다면 제트기류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요소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역설적으로 뭔가가 제트기류에 충격을 주고 제트기류는 편서풍에 충격을 주고 편서풍은 거기에 따라서 요동을 친다. 마치 그 인드라가 맨 마지막에 소개했던 AI의 어떤 흐름과 같죠. AI에서 어떤 고양이의 어떤 이미지를 시간을 역순으로 돌려가지고 온갖 잡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역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역으로 그동안의 어떤 자연적인 흐름이었던 편서풍의 흐름을 약간의 그 편서풍 자체는 바꾸지 않을지언정 편서풍을 지정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말이죠. 그래서 인드라는 그런 관점, 이것을 전 세계 최초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가 과연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거 얼마든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 없는 것을 뻥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있는 것을 조금 더 약하게 할 수는 있다면 그게 기후 조절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인간은 여전히 태풍을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기존의 조건에서 태풍은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태풍을 좀 더 강력하게 혹은 태풍을 약하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기후조절로. 또한 중요한 것은 태풍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죠? 지정학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특정 지역은 그동안 사막이었다가 옥토로 바뀌고 옥토였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달따님 어서오세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파에 조심하세요. 어쨌든 저희 오늘 아침에 인드라가 우리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나타샤가 세탁기에 그 배수관에 늘 이불을 동동 매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세탁기 그 배수관이 얼었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돌돌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얼은 거는 오늘 새벽에 얼었는데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한파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드라 지구온난화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어요. 지구온난화는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의견이 조금 다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지구온난화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진, 미네소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미국에서 가장 추운 어떤 철월이나 개마고음 같은 지역이 미네소타죠. 이런 미네소타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셨네요. 아, 재밌습니다. 이 스포일러 안 할게요. 이 내용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포일러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레이진 방송 구독, 알림, 좋아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 안 한 오늘 방송인데, 오늘 오신 손님 중에 특이하게 갑자기 그 로봇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손님 중에 한 분께서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대신 마이크를 통해서 기계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분이 목에 전선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선이 이 귀와 목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면 자신의 귀에도 들리고 이 마이크에도 음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기관지를 절개해가지고 벙어리였던 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인드라가. 근데 지금 기술이 조악해가지고 그 말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하철 안내 방송, AI 방송처럼 그런 어떤 음성이 아니고 굉장히 완전한 기계음이고, 그리고 그 언어 전달도 같이 오신 분들이 얘기하듯이 언어 전달에 오류가 좀 있나 봐요.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맹인도,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이것을 어떤 시각장치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앞 못 보는 맹인도 렌즈를 어떤 착용하게 되면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봉사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인간의 모든 신체 구조가 기계화 되겠죠? 그런 어떤 사이버펑크류 그런 어떤 우물한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 못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한국갤럽 윤 지지율 40% 안착 모드 3대 개혁 과제 추진 빠르게 가나?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즈 한국갤럽 윤 지지율 40% 육박. 자, 여기가 오늘 주제죠. 인드라가 이 대목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인드라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인드라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한국갤럽과 그 뭐죠? 요즘은 막간 이렇게 두 군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얼미터. 그래서 두 군데가 뭐 다른 데보다 더 잘났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마다 발표했던 여론조사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차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갤럽의 조사는 후행성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ARS지만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 면접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 면접 조사는 굉장히 시간을 ARS는 그냥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에 전화 직접 여론조사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면들의 차이 때문에 후행적이고 보다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국갤럽 여론조사마저도 성렬형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계속 지냈던 인들아 강조했듯이 40%의 추세 상승은 내년 4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추세만 보면 되긴 하지만 인드라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인드라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렬형의 국정 완수를 위해서 차기 총선에서 2024년 4월에 있을 예정인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보다 성렬형을 견제한다가 이 조사에서도 조금이나마 우세의 한글로 나오죠.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눈앞에 보기에 엉고만 보냐? 자, 인드라 강자단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당장 총선이 있으면 국힘당은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반수 얻는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로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죠. 인드라의 전망은 내일 당장 총선이 있다면 국힘당이 과반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할 겁니다. 내일 당장 총선한다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성렬형을 밀어줘야 된다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약간씩 예를 들면 4월에서 5월까지는 또 좌이파시에게 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단체제 지속 전략 때문에 구기본에 내주기 때문에 떨어질지언정 기술적 하락이 있을지언정 다시 6월부터는 성렬형의 지지율은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에서 이 추세적인 이러한 상승 동력을 이끄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인드라가 그냥 무지성으로 성렬형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성렬형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그냥 감으로 대통령 탓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가 잘 나가면 성렬형 때문이고, 경제가 못 나가면 성렬형 탓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운전비 탓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고, 세계 경제, 국제 경제 동향도 따져야 되고, 한국은행의 결정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따져? 대한민국 시민들 다 내수가 먹고사니 좋아이즘 때문에 바쁜데 그냥 대통령 탓하는 거죠.
때문이고, 사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건 성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 내리면 성렬형이 정치를 잘못한 거고, 주식이 오르면 성렬형이 잘하는 걸로. 그쵸? 예.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오르건 내리건 간에 그게 왜 성렬형 탓이야? 아니잖아요. 예. 암호화폐가 폭등한다고 성렬형이 일을 잘하는 겁니까? 암호화폐가 폭락한다고 성렬형이 일을 잘해요? 아니잖아. 똑같이 주식도,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국은 매공 시파르 탓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판은 개방형, 한국 같은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그거는 매공 시파르 탓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다른 미국, 일본 시장처럼 예, 열려있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탓할 수가 없어요. 예,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이든영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지난 중간선거 때 예, 사실상 이든영이 승리했잖아요. 같은 이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과학적인 것들 외에 불구하고 성렬형이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국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예? 돼서 경제 활성화, 경제 회복 이런 것이 된다 이거죠.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후반기에는 나아진다. 그게 사실은 국위원의 큰 흐름이고, 국위원을 모른다고 해도 세계 경제나 국제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풀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다 보면 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자동 인출기여서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내년에 금리 인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하고 그걸 끝이겠지만 2월달에 금리 인상 이게 끝이라고 현재인들은 전망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금리 인상만 있으면 있었지, 예,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에서는 1년 내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내년 12월 무렵에는 한국이 먼저 미국 국위원의 시뮬레이션 때문에 한국의 연말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다 이거 강조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세계 투자자인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 감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쭉 한 칸 문나라서 정치적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되죠? 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연초에 설날에 모였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금리 인하도 되고 남들보다 빨리 전세계에서 주가도 좀 오르고, 내년 설날에 시장이 좀 안정돼 있고, 대한민국 환율도 블룸버그처럼 1300원 막 그랬는데 1100원대로까지 떨어진다면, 이 모든 게 누구 탓? 누구 덕분? 성렬형 덕분. 사실은 국위본이 움직이는 건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평상시에 경제 공부하나요? 안 하잖아. 그러면은 내년 설날에, 내후년 설날에 총선 2024년 총선 2달 전 설날에, 야, 아무리 니네들이 이념적으로 자유 파쇼 박정미당 지지자지만 성렬형이 일은 잘했네, 이런 게 2023년 초반에 설날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총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총선은요 대부분이 경제 이슈가 주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중간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서도 경제 뉴스가 중심이지만 그보다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라면 총선은 경제 이슈, 국내적 경제 이슈가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과연 성렬형이 성과를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샘플이라는 게 있어. 샘플. 어떤 데다가 전화를 걸면 굉장히 잘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에 그 전화했는데 우연하게 돌렸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은 막 아예 다 바빠요 하고 끊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아준다 이거죠. 이런 샘플에게는 딱 체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유효한 여론조사를 만들려면 응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응답률은 낮아요. 낮은 데서 어느 정도 응답률을 확보하려면 시간을 두고 하면 절대 응답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갖추려면 그만큼 인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조사 기간도 2-3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에서 획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세업자의 영세 여론조사의 어떤 한계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샘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그런 관점, 아까 그 샘플의 문제, 두 번의 관점은 뭐냐면 좀 더 여론조사 이론과 갈려 있는데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의 결과가 어떤 가중치,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또 가중치지 않습니까? 이 가중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가중치란 적용을 X대로 하면은 지난번에 여론조사 기후가처럼 허가도 안 맞는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나온다 이거죠. 이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중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가중치를 둔다 이거죠. 이 가중치 그러면 가중치 자체는 어떻게 항상 고정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중치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 샘플링의 문제와 가중치의 문제, 이것이 맞물리면서 어떠한 여성 여론의 지지율을 그동안에 집권하자마자 폭락시켰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궁극적으로 상위는 국일본이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인드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 일일하게 비판하지 않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 여론조사, 리얼미터 정치 여론조사 분들이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다? 공기업화 해가지고 경제 부분은 놔두고 정치 부분만 따로 떼내서 이 부분들의 전문가들로 공기업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길게 얘기했으니까 더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일 당장
총선에도 국힘당이 가까스로 이긴다면 2024년에는 4월에 총선을 한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전주만 재보궐이 있어요. 이상직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나마나 하다고 얘기할 수는 전주만 재보궐선거 하면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겠죠. 반면에 서울시 마포구 노웅래를 끝장내고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서울시 마포구 이전에 반쪽미당 지지세가 강력했던 마포구에서 재보궐선거 한다면 어느 정도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노웅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인드라 볼 때는 이것이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은 재보궐선거를 인드라 국기본이라면 약간 규모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반쪽미당 애들로 서울에 한 명, 경기도에 한 명, 호남에 한 명, 충청도에 한 명, 영남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재보궐선거 이슈가 붙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승희, 유동규 민주당 대폭로, 낮엔 친문, 밤엔 친명. 그래서 이게 유동규의 인터뷰에 유동규라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젊은 시각 동영상을 통해서 유동규가 이렇게 생겼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급작스러운 통일 앞두고 급부상한 한국도시 상황. 이건 흥미롭네. 중요한 건 인드라가 20년 전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윤한복이 인드라한테 이렇게 20년 전에도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이 경우에 북한에 주북 미군 부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막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터졌죠. 빌라왕, 아파트왕, 전세 사기 대출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챙겼던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국인이 많다. 중국인이라 해서 제중동포가 아니라 화교라는 거죠.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시각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된 식당 리뷰. 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러한 중국 비밀경찰 운영이란 정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세요. 국정원에서 왔다. 아니, 맨 처음에가 경찰 정보과에서 왔다. 이건 믿으면 안 되겠죠. 문준비에 마수가 뻗치는 데니까.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죠? 이런 뉴스는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이런 뉴스가 왜 지금 하필 나왔냐? 아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비밀경찰서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많다. 이것은 한국 경찰 때문도 아니고 성희롱 때문도 아니고 한동훈 때문도 아닌 국기본에 주도된 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1타3피로 봐야 된다. 이라고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1타3피입니다. 중국 비밀경찰 연구소 폭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영주
그 다음에 개정 확정되자 당권 경쟁 100%. 김장연대 울산 김기현, 그 윤견영, 뭐 조국 이런 애들이 다 걸려 있다는 그 지난 지방선거 선거 부정 사건, 거기 거기에 희생당하신 분이 김기현 전 원내총무죠. 그 다음에 장제원, 이렇게 여기에 뜨자 최수영이 나경원에 순직한다. 어쨌든 결선제 인드라가 이건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 하나, 국힘당이 드디어 결선제를 도입됐다는 건 매우 박수치기인데, 인드라가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대통령도 이제는 결선제로 뽑아야 된다. 브라질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다 결선제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그건 허가를 못 받아서죠. 국유본이 2025년까지 분단 체제를 지속하려면 이런 결선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들을 참고하시고요. 신경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정훈 예측 지명이의 운명 재밌어요. 이런 건 읽어보셔야 되고, 하나, 서정욱 변호사의 검찰은 고양이고 지명이는 쥐, 이런 비유는 인드라 지명에게서 영감 받았나? 웃기죠.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죠? 컨트롤 잘해야 된다. 수사와 법원에 맡기고 법원 발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강공만이 현명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령 이런 거죠. 병법에 보면 테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면은 에서 공격을 하면 상대가 결상전의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래서 그거를 막다른 골목의 이름은 쥐새끼도 발작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옛날부터 병법으로 날려왔었다 이거죠. 항상 테러를 열어두고 공격한다 이거죠. 테러를 나눠둠으로써 오히려 아군이 전투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대가 도망간 걸 확인하는 순간 전쟁을 끝마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은 인드라가 전망하기로는 하나하나 체킹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서정욱 변호사도 강조했지만 대정동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무슨 이런 타령하더라. 그게 아니고 성화FC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몇 달들의 어떤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쓰레기적 인식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임재 영장 발부, 인드라 이거 강조했죠. 왜 이임재는 욕하지 않느냐?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신씨가 있잖아요. 신씨. 이렇게 구급차에 이렇게 자기 집 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신속하게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현지에서 죽은 사람보다 병원 이송 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살인죄죠, 반쪽미당 걔는. 근데 이 반쪽미당 얘는 윤미향처럼 양파녀예요. 까도 계속 나와. 자, 그런 인해서 몇 달들이 추세 이탈하고 있다. 몇 달 지지율이 현재 인드라 볼 때 추세 이탈 중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돈 처먹고 막 그랬더라도 주변에서 들리는 뉴스가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차라리 성예령이 뭐 이념적으로 너는 예, 극자파니까 좌익 패션이니까 징역 살아 이런 거라면 오히려 예,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지지했던 뭐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알고 봤더니 그냥 한국에서 제일 썩은 놈들이야. 부끄러운 거지. 자기가 이미 거기에 감언인설에 속아서 대규모 투자한 사람이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밀어붙이겠지만 나머지 다다수 분들은 뭐죠? 소액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문준비를 지지할 수 있을까?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세에 민감하다 이거죠. 대세에 민감한데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제명이가 더 우세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것도 단타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단타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독이다, 함정이다. 뭐죠? 이 지명이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편에 지지한다고 했죠. 저는 지명이가 끝까지 2024년 그 3월까지 재보궐선거가 있는 그러한 4월 이전에 2월달도 좋아요. 2월달, 3월달 그때 비로소 그분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성렬형의 업적과 공약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안 되지?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네. 오늘 컨디션 좋은 날인데. 네. 여러분, 인드라 생방송도 중에 졸음 방송을 했어요. 인드라처럼. 이것도 드문 일인데 졸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못 봤을 겁니다. 인드라 졸았어요. 한 20분 동안. 근데 졸면서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방송도 참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인드라가 졸았어요. 방송하면서. 마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방송, 선생님 말씀을 수업 중에 막 들으려고 애쓰는데 막 졸았죠. 졸면서 선생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드라 방송이 수면 방송인데, 주무시기 전에 들으면 수면 방송으로 딱 좋은 방송, 인원리 방송인데, 방송하는 인드라조차 졸면서 방송해요. 그래서 커피를 좀 뽑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에서 깨겠습니다. 여러분 인드라 방송 보면서 지금 댓글이 하나도 없잖아. 다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깹시다! 깨어나세요! 깨어납시다! 깨어났다고 한 마디 댓글 달아주세요. 깨어납시다. 이들아 깨어났어요. 막 굉장히 지금 졸았어요. 자, 일부를 짧게 욕하면, 자, 내년에 총선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년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생일이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크서클님 생일 축하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은 약간 서글퍼져요. 자, 헤르메트커님 깼습니다. 다리끝나님 깨어납시다. 축하드립니다. 훈숙자님 오랜만입니다. 야간 잡하고 있군요. 다시 또 일자리를 얻으셨군요. 카시아님 축하합니다. 헤르메트커님 축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 많은 애군이 있었지만 한 분이 이제 인들한테 카톡을 날려주셨는데 올해 많은 애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생활이라서 인드라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의 이런 애군이 떨치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올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진짜 많았죠. 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내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다사오님 피곤하시면 조금만 하시고 쉬세요. 고맙습니다. 아직 커피 마셔가지고 좀 깼어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일부 요약.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인드라가 얘기하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중시하지만 한국갤럽은 후행성이다. 요약하면 그러나 한국갤럽 외에 인드라가 보다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얘기하는 것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샘플이고 하나는 가중치다. 이 샘플과 가중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통계적인 측면 외에 중요한 것이 내년 2023년에 그 총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내 경제 상황인데 이 국내 경제 상황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러한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미국 시민들도 내년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전망하자. 한국 시민들도 내년 경제 전망하면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런데 전망을 내년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최악으로 대비했는데 그 최악보다 조금 나면 반응이 어떻죠? 그러면은 체감지수는 더 높아지게 됐어요.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조금 더 나빠지면 아주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이고 내년이 최악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최악보다 좀 더 높으면 체감지수는 더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고서 2024년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국내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4년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샘플 가중치 경제 상황,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일 당장 총선하면 성렬형이 가까스로 이기지만, 국힘이 가까스로 과반수를 얻겠지만,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소한 과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훈형이 안심소득, 아주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고요. 뭐 세훈이 형이야. 검증된 레전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인들아, 서울시 강서구청.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죠. 여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서울시 강서구청장입니다. 강서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서울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군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깎을 수 있는,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요인은 마곡지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으로 올해 부동산이 많이 하락해서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강서구의 그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에는 이 어떤 노인층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와 달리 강서 보건소는 요즘 그래서 많이 근래에도 많이 가는 강서 보건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 노인층들이 많고, 우리 아파트도 노인층이 많아요. 이런 데서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빅뉴스입니다. 강서 구민 입장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 있는데 김태우 구청장이 총선에 참전한다 그러면 무조건 당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태우 구청장이 구청장직 내놓고 총선에 참여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김태우 구청장 능력이라면은 연임 정도는 해주셔야 돼. 최소한 연임은 해주셔야 된다. 대신에 김태우 라인으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추천하는 그러한 후보가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 강서구의 상대 후보가 굉장히 인들하고 볼 때 경쟁력이 취약하고 약점이 많은 애거든요. 그동안에 강서구의 국회의원 후보는 그 준석이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석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퇴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최인호 관악구 구의원이죠. 한국 최초 여성 안심 귀갓길 전면 폐지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지 부분을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그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안심 귀갓길을 만들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거예요. 쥐명희의 기본소득을 없애고 세훈이 형의 안심소득을 만든 것처럼 최인호 관악구 야당 구의원이 쥐명희식 기본소득을 없애고 세훈이 형식 안심소득을 만들었다. 여성 안심기각들이 하는 예산이 뭐냐?
길바닥에 요즘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형광지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보다 실질적인 예, 대책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녀소를 가리지 않고 예, 치안 사각지대를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선진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인원고 출신 최인호, 예, 최연소 구의원, 예, 미래가 기대되는 딱 최인호가 서울시장 될 40대쯤 나이까지 서울시장이 내전도 서울시장으로 쭉 종신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의 소리 TV입니다. 네, 구독 알림 좋아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투세 2년 유예에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일단 금투세 2년 유예가 통과되었네요. 자, 금투세 2년 유예는 예, 내년이라 내후년 2024년은 인드라 시나리오상 전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러한 시기에 금투세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거도 끝났습니다. 해당 안건 타임라인이나 논의 과정을 보면서 반쪽 미당의 어깃장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여소야대라는 악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애써준 성렬형과 국힘 노력, 반쪽 미당과 금융투자협회의 야합에 저항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쟁이 모여 2년 유예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믿어보세요, 성렬형. 이렇게 이분께서 인드라한테 우려 섞인 댓글을 줬을 때 성렬형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국유본 본사 허가가 있었겠죠. 그것도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는 모릅니다. 국유본 본사에서 이젠 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조건이 미흡하면 조건이 안 되면 다시 2년 더 유예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또 그런 어떤 아무리 우리의 힘이 투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도 보셔야 돼요. 지금은 객관적인 조건과 우리의 투쟁이 결합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놨던 것이고요. 2년 뒤에는 우리의 투쟁은 여전하지만 객관적 조건이 맞지 않을 때면 우리의 투쟁이 그것이 때론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늘 견지하셔야만이 우리가 무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렬형이 악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고 부디 다음 총선에서는 국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성렬형의 약속대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까지 이루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켜볼 겁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인드라가 얘기하면 국힘이 승리하고 대내적인 조건이 여건이 좋아져서 이것과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립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인드라가 2년 뒤에 무조건 금투세는 강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조건과 우리의 투쟁이 잘 맞아떨어지려면 객관적인 조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냉철한 과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투쟁을 결합해야지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그 광우병, 천안함,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결합하면은 남는 건 정신분열밖에 없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의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냉정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 VOA 워싱턴톡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출동 강화 일본 군사력 증강 조은정 아나운서가 역시 막 스트레이트 훅훅 날리고 있어요.
이 데이비드 스틸웨이란 이분께서는 인드라가 처음 뵙는 분인데 아마도 그 트럼프 말씀하시는 논지를 보면 트럼프 반쪽압에 뭐 이런 라인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나왔어. 실제 그런 입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입장인 척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세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말씀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엇나간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패트릭 크로닌 이분은 몇 번 나오셨던 분이고 익숙하신 분입니다. 조은정 아나운서가 태역장성들은 미국 전투기가 북한 납에서 정밀 타격하고 돌아와도 북한이 모를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구를 날리시고,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라라고 리조트에 국가 비밀 물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핵 역량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 막 그냥 마구 날려. 요즘 조은정 인드라 이전에 앵커분들 함지와 뭐 여러가지 분들도 인드라 지지했지만 조은정 아나운서 스타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인드라 스타일하고 너무너무 같아. 직구야 딱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조은정 아나운서 팬이 될 것 같아요. 조은정 아나운서 너무너무 뭐든간에 이게 각본일지라도 아주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세요. VOA 워싱턴 톡은요,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이 되는 VOA 미국에서 이 방송만 본다고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분명 하나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VOA 방송을 보는 분들과 보지 않는 분들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기 역량 개발은 국가 규모에 비해 인상적이지만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고 곧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떡밥을 재미있게 날리신 분이 아까 패트릴이라는 분이시고, 어쨌든 저분이 저렇게 나오는 척하는 것은 정치적 포지션은 그 트럼프 반쪽압의 반쪽정은 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군사적 전략을 과소평가해서는 국방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은 조건이면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높게 볼 수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라면 예산 편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어떻죠? 상대방을 과대평가해줘야지. 저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리를 조금 하더라도 국방부의 예산은 조금 더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분의 말씀이 잘 이해되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증액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평화헌법 마련의 수단건 미국이었습니다. 또 이 조은정 아나운서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국이 확실히 일본을 통제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한국이 이건 지난 방송인데 나왔네. 제가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미사일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 부분에서는 지소미아 이런 것들 관련하시고 인들은 대체적으로 보이스톡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성렬형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영구적인 결정을 내린 건 바로 그런 이유다. 뭐 당연한 얘기죠.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 북핵 3원칙과 반건의 반적 아베 위안부 합의 얘기했던 내용을 보다 심오하게 VOA 워싱턴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A 안보 의장 성명,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아니지만 추진한다 이거죠. 안보리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정치근 하더라도 안보리 의장 성명은 유엔국가 과반수로 채택이 될 수 있으니까 채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뭐 이것저것 압박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뉴스죠. 그 다음에 VOA 올해의 뉴스가 맹꽁 18호 사면인 확정, 이것을 더 올해의 뉴스로 뽑았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고의 뉴스, 올해의 뉴스가 아니라 맹꽁 18호 사면인 확정이 더 핵심 뉴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친미 반중 기본 흐름이다.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재밌네. 중국 타이완 점령 시 한일 자체제 핵무장 브루스.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인드라 북핵 3원칙에서 전 세계가 애걸 복구하기 전까지 한국은 핵무장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사 중국이 타이완을 먹을 치료 점령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가능성이 희바탁,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맹꽁 시파르 좌이파시오 정권은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인드라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매우 낮게 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지라도 매우 낮은 확률로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냉정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개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렸죠 이미.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맹꽁 시파르 좌이파시오 정권이 타이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도 대한민국에는 개이득이고, 매우 낮은 확률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설사 매우 낮은 확률로 맹꽁 시파르가 타이완을 먹어치울 요량으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실제로 타이완이 점령당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개이득이다. 어떤 시나리오든 타이완과 관련된 사안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은 개이득이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북일 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대만 이슈 제기하면 뭐 국토조약이나 저는 그냥 거의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대만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만 문제 일어나면 성렬원과 이든영 국유본에게 맡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맹꽁 18회가 매우 나중으로 대유안을 침략하건 뭐하건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인드라 같은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은 신경 쓸 게 없어. 대만과 관련해서는 걔네 죽고 말건 신경 끄세요. 그렇다고 인드라 대만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북일 결국 베끼던 푸틴 전쟁 끝내자. 전쟁이란, 여기서 핵심은 전쟁이란 말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전쟁이란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50만 추가 장병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특수작전만의 표현만으로는 50만 작정을 추가 징집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전에는 특수작전이란 명목으로 이런 로스크파나 이런 어떤 이쪽 우랄 알타이 산맥 서편 쪽 남부나 이쪽에 소수민족만 징집했는데 50만 장병을 징집하려면 이제는 그 슬라브족 이런 러시아인들도 징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명분을 살리면.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태까지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말만 꺼내도 징역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태가 변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푸틴의 자충수로 될 것이다. 예, 실제 작전상으로나 언론 플레이어 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푸틴이 갈수록 푸딩이 되고 있다. 푸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전협상 계속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인데, 예, 휴전협상에서 지금 러시아가 푸딩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이 젤렌스키가 미국에 갑자기 갔어요. 이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젤렌스키가 굳이 이렇게 불시에 이든영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정상회담. 그 직후에 나왔던 푸딩의 발언,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뭐죠? 중간선거 때 미국 트럼프가 우세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연합 이견 동맹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휴전협상에서 걸림돌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했고, 젤렌스키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푸딩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휴전협상 카드의 가장 중요했던 카드 하나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밑에서 휴전협상이 진행되었단 말이야. 거기서 유리한 카드로서 기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여기 나름대로, 아무리 실제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은 이긴다, 이렇게 여겨왔던 어떤 푸딩의 입장이 꺾이는 거다. 젤렌스키 내년에도 미국이 더 많은 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입으로 확언했다. 이든영이 해줬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러면은 휴전협상에서 나름 허세를 부려왔던 근거 하나가 잃는다 이거죠. 휴전협상에서 뼈 아플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의 어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4월쯤 되면 휴전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드라 볼 때 푸딩이 그나마 어떻게 최상의 선택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휴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푸딩은 내년 4월까지 만약에 휴전을 못하면, 푸딩은 안 그래도 끝났는데, 인드라 강조하는 건 푸딩은 이미 끝났어요. 내년 4월 이전에 푸딩이 휴전협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덜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고, 4월까지 만약 휴전협정을 끝맺지 못한다면 푸딩의 미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끝나지만, 어쨌든 쫑나지만 괜찮은 쫑과 아주 비참한 쫑,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한마디로 푸딩이 망명을 해도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과 여생을 즐기지 못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 아니면 돼지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냉정하게 푸딩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푸딩은 끝났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계속. 그 다음에 아침한개님, 인드라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한반도 최고 안보 전문가, 유튜버 안보 전문가 아침한개님의 구독, 알림, 좋아요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뉴스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JP모건이 휴가철이어 가지고 큰 뉴스가 터지지 않는 한 딱 적당한 콜을 걸어놓고 오르면 때리고 낮으면 올리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선에 맞추고 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석유 가격이 약간 올랐죠. 이것도 떡밥이에요. 떡밥. 그래서 인들아 연초에 남들 막 유가가 12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뭐 이랬을 때 인들아가 주문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에너지 가격, 유가, 석유 텍사스 기준으로 80달러 선이 합리적입니다. 90달러까지는 용인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80달러예요. 그냥 80달러에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 종가 80달러. 이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중간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 석유 텍사스 원유 WTI 이 가격의 80달러가 적정한 적정가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렵죠. 인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수익률이 별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초와 연말에 비교하면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초의 기준을 0으로 잡았을 때 연말 기준을 5% 정도 상승한 걸로. 그럼 0에서 5%이니까 수익률이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내년 1, 4분기 1월, 2월, 3월 이 기간 중에 만약에 폭락이 와서 연초보다 10% 떨어졌을 경우에는 연말 대비 15% 상승, 이런 결과죠. 연초 대비에는 5% 상승이 그칠 수 있지만 연중 저점과 비교해서 내년 연말에 기준이 연중 저점 대비 15% 상승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신도 못 잡는, 신만이 아시는 이 연중 저점을 언제 잡을 것인가. 근데 연중 저점이 어디까지인가 흔들어가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실전 투자도 아니고 구라 경작하니까. 다만 1월과 3월, 그러니까 1월과 4월 사이 그 어떤 시점에서 연중 저점이 잡힐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주식이든 뭐든 실전 투자에서는 그 타이밍에서 널널하게 잡아서 내년 1월부터 3월 30일 사이에 연중 저점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세가, 주식으로 치면 장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세냐면은 유동성 악화 장세에서 실적 악화 정세로 가는 시점입니다. 자, 유동성 악화는 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여태까지 올해 내내. 그러한 유동성 악화 시점에서는 이만하면 저점이다 여기는 때인데, 실적 악화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래서 더 떨어져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과매도 구간을 거치면서 실제 인플레는 정점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 악화가 나오면, 그것이 지표로 나오면 연준이나 이러한 중앙은행의 태도가, 언론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일단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적 악화가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하는 거죠. 예. 달러 공급,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유동성 장세 더 막 실탄 공급을 더 못하는 때까지 실탄을 공급해요. 그 다음에 어떤 장세가 옵니까? 실적 장세가 와요. 여태까지 막 왕창 공급해줬으니까 당연히 기업들 성적이 좋죠. 그러니까 그 성적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 이것은 과매수 구간, 더 폭등하는, 막판에 더 폭등하는 장세가 실적 장세예요. 그때는 오를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른다 이거죠. 예. 그런 실적 장세가 나오면 기업들이 이렇게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경기가 과열됐다. 지표를 보니까, 지표가 나오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연준이 다시 긴축을 해야 된다. 언론도 긴축해야 된다. 이렇게 대해서 유동성 악화 장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재고순환 지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계절로 이렇게 표시되듯이 요것도 4계절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유동성 악화 장세. 그냥 이걸 뭐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장세, 그 다음에 실적 악화 장세. 다른 말로 경기 침체 장세. 이렇게 4계절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인플레이션 장세, 실적 악화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12월 장세는. 그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장세냐? 실적 악화 장세. 실적 인플레이션은 계속 정점 지났다는 표시는 나오는데, 기업들 실적은 추락하는 그런 장세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페럼, 이게 이제 양념을 친다 이거죠. 사이즈 페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녀님께서 위쳐 3 좋은 폴란드 게임 제작사 하면 또 그 사이버펑크류 망가졌죠. 위쳐 3는 잘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혹평했죠. 위쳐 3가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게임 매니아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 폴란드 좋아하고, 아니 그냥 아들 빼고요. 인드라한테 땡기세요. 인드라가 그 디아블로 한 이후로는 게임을 접었는데, 이 디아블로의 추억을 강렬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면, 인드라가 한번 빠지면 굉장히 빠지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인드라 게임에 빠지면 어느 정도냐면 이널리 방송을 접을 수도 있어. 인드라가 뭔가 하나 몰두하면 막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의 테느님의 유혹에도 꿋꿋하게 게임을 안 하고 방송을 계속 하겠지만, 만약 위쳐3가 그 정도로 굉장히 추천하신 만큼 굉장히 고퀄리티라면 인드라가 이널리 방송을 잠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하는 방송을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게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 정도로 좋은 그 게임인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태느님에게. 좋은 정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 안에 끝내겠네. 그 다음에 이거 AI 안될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니키 마술사 니키. 재밌네. 우리 니키가 센스가 있어. 예능 감각이 뛰어나. 인드라가 예능 감각 뛰어난 친구 유튜버를 3명을 든다면 한 명은 니키가 진짜 예능 감각이 뛰어나요. 지금 당장 그 공중파 예능 프로에 나서도 결코 뒤지지 않은 예능감이 있다. 크게 될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마술사 타이틀 같은 경우는 후학들에게 넘겨주고 순수한 예능인으로 니키가 공중파 방송 타도 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굴도 비주얼도 괜찮고 말도 재밌게 하고 여러 가지 예능감이 있어요. 타고난 본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리춘수가 예능감이 쩔어요. 예, 리춘수를 추천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명은 굉장히 인드라가 여러분들한테는 두 분은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 명은 인드라가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능감 있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인드라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냥 재밌어요. 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히철리즘이 이제 여행하다가 세계 여행 그 소스 떨어지면, 저는 히철리즘 이분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 굉장히 좋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 어떤 그 긍정성 이런 거 자체로 그거 하나로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좋고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 재밌게 하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히철리즘이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굵직하게 가는 데서 어떤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철리즘, 니키, 리춘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이제 인드라 유재석 좋아하지만, 이제 유재석, 강호동 언제까지야? 이거 수십 년 울거먹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가고, 이제는 2030이 좋아하는 새로운 어떤 예능인들이 탄생할 때다. 한국의 예능은 세계의 예능을 움직이잖아요. 언제까지고 세계인들이 유재석, 강호동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이제 유재석, 강호동 시대는 갔다. 4050 수꼴통의 예능 시대는 가라. 이제는 2030 자유우파, 자유좌파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묘한 밤, 이거는 이제 언젠가 KBS에선가 그 어떤 데서 보도하기로 했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1부에서는 졸음방송, 수면방송을 했고요. 자, 2부에서는 깨어납시다! 자,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자, 올해 애군 다 떨쳐내시고 남은 일주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기쁜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했다. 맞아세.